안녕하십니까. 검찰서관 출신 법무사 이승재입니다. 명예훼손죄 고소장 작성 준비 또는 고소를 하였으나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통보를 받아 이에 불복, 이의 신청을 준비하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공공의 이익에 대한 대법원 판결 사례를 통해서 명예훼손죄 성립의 법리 및 이에 따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사실관계인데요. 피고인은 어머니가 대학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다 사망하자 담당 의사의 부적절한 언행과 의료 행위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서 전단지를 제작해서 병원 앞에서 배포하였습니다. 전단지에는 잘못된 만행을 알리고자 합니다. 의사가 재수가 없어 죽었다 라고 말했다는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고 병원 관계자와 일반 환자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1심과 원심은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유죄로 판단하였지만 대법원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면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자, 명예훼손죄의 공공의 이익에 대한 법리입니다. 명예훼손죄와 공공의 이익은 사실적시라도 처벌받지 않는 이유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310조는 중요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할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을 것이고요. 두 번째,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이 두 요건이 충족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 조각 사유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진실성 요건을 충족 인데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의료사고와 그 의사의 언행에 대한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한 사실 적시로서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었습니다. 일부 표현이 감정적이거나 과장되었더라도 핵심 사실이 진실하다면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의 이익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료사고와 의료인의 대응 태도는 개인의 분쟁을 넘어서 의료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에 직접 관련된 문제입니다. 의료인의 자질과 태도는 사회 전체의 신뢰와 환자들의 알 권리에 영향을 주는 공익적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위자의 목적입니다. 피고인은 단순한 보복이나 비난의 목적이 아닌 다른 환자들에게 알리고 싶었다라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주요 동기가 있다면 부수적으로 개인적 감정이 섞여 있더라도 형법제 310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자, 경찰, 검찰, 법원에서 판단하는 실무적 요소입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실무상 사적 분노와 공공의 문제제기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사실 적시라 하더라도 사회적 공익을 위한 문제제기라면 형사처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료사고, 공공기관 부패, 학교폭력, 직장 내 갑질, 아파트 홈페이지, 카톡, 단톡방 등에서 사회적 관심과 공적 신뢰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다소 감정적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공의 이익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요약하자면요. 첫 번째, 진실성 전체 취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 일부 과장이나 감정 표현은 무방하고요. 두 번째, 공익성 국가 사회 특정 집단의 이익 또는 사회적 관심사, 의료, 교육, 소비자 보호 등도 포함되고요. 마지막으로 공공의 알 권리, 소비자 보호, 제도 개선, 일부 부수적 사익이 있더라도 공익의 목적이 주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검찰 수사관 출신 법무사의 의견입니다. 자, 명예훼손죄의 고소장 제출, 경찰 불송치 사건에서의 대응 방법인데요.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고소장 제출 이후에 피고소인의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에 따른 공익적 목적의 허위 주장에 대비하여 법리적으로 신중한 자세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피고소인은 사실적시 행위에 대해서 비판이나 문제 제기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여 처벌을 피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된 명예훼손의 유형은 첫 번째, 모임의 단톡방에서 사실관계를 적시하고요. 두 번째, 블로그 등 인터넷을 통한 이용 후기를 게시하는 행위. 마지막으로 아파트 앱의 비난성 글 게시 등이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피해 사실 발생 시 사건이 발생하게 된 이유, 또 확인 근거, 사진 녹취 문서 등이 되겠죠. 세 번째, 표현의 목적이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 비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이나 기록. 마지막으로 허위나
악의적 왜곡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야 합니다. 이후 고소장 및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후 피해를 당하였다면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형사사건 전문가인 법무사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충실한 고소장이나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경찰, 검찰에서 올바른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서민을 위한 형사법률 전문가입니다. 감사합니다.